새벽 5시. 철수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0년을 살아온 몸이 알아서 깨어나는 시간이었어요. 찬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죠.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지만 아직 정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거실로 나왔어요. 아파트 창문 너머로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보였죠. 45년 전 시골에서 맨손으로 올라온 자신이 이런 곳에 살게 되다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오늘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회사 이사회가 있는 날이었죠.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후계자 문제를 논의해야 했습니다. 영희야, 일어나. 침실로 가서 아내를 깨웠어요. 하지만 영희는 몸을 돌리며 이불을 더 끌어당겼죠. 좀 더 자고 싶어요. 몸이 아파서. 요즘 들어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전에 부지런한 영희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했지만 조금 이상하긴 했죠. 혼자 아침을 차려 먹으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경제면을 보니 중소기업들이 어렵다는 기사가 많았어요. 하지만 자신의 회사는 그럭저럭 버텨나가고 있었죠. 오랜 경험과 성실함으로 위기를 넘겨왔듯이 이번에도 괜찮을 거라 믿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은 다르지. 스스로를 격려하며 회사로 향했어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죠. 스쳐가는 서울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이 모든 걸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던가.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젊은 직원들의 밝은 목소리가 기분을 좋게 했죠. 이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 밤낮없이 일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때가 되었어요. 은퇴 후에는 영희와 함께 여행도 하고 싶었죠. 손자 손녀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45년 결혼 생활 동안 가족을 위해 일만 했으니까요. 이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회사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김치찌개를 주문했어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이런 소박한 음식이 가장 맛있었죠. 어려서부터 먹어온 고향의 맛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젊은 직장인들이 치킨을 먹으며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직도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렀습니다. 아들들이 가르쳐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후에는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경영진들과 함께 내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했어요. 은퇴한 후에도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있었죠. 제가 없어도 이 회사는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철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입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평생을 직원들과 동고동락해온 그를 모두가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꽃집에 들렀어요. 영희가 좋아하는 백장미를 사기 위해서였죠. 45년 결혼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어서 미리 준비하려 했습니다. 사장님, 백장미 한 다발 포장해주세요. 꽃집 사장이 정성스럽게 포장해주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영희가 좋아할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하니 영희는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평소보다 신경 쓴 듯 보였어요. 어디 가세요? 철수가 물었죠.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어요. 영희의 대답이 조금 서둘러 보였습니다. 늦을 수도 있으니까 저녁은 혼자 드세요. 그런 말을 하고는 급하게 나갔어요. 철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나이가 들어서도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영희의 향수 냄새가 평소와 달랐어요. 그리고 입고 나간 옷도 새 것 같았죠. 저녁을 혼자 먹으며 TV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요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뉴스가 많았어요. 하지만 자신의 회사는 견뎌낼 것이라고 믿었죠. 오랜 경험이 있으니까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영희가 돌아왔습니다. 모임이 길었네요. 철수가 말했어요. 네,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가 많았어요. 영희는 조금 취한 것 같았죠. 그런데 향수 냄새가 또다시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쓰던 향수와는 다른 냄새였어요. 남자 향수 같은 냄새가 났죠. 하지만 철수는 그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또다시 몸이 아프다며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철수는 혼자 아침을 준비하며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영희가 이렇게 자주 몸이 아픈 것이 언제부터였을까? 그리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요즘 들어 부쩍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요즘은 거의 매일 나가는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 돌아온 저녁, 철수는 영희에게 병원에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몸이 자주 아프시니까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영희는 괜찮다며 거부했어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별일 아니에요.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죠. 철수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건강했던 영희였으니 본인이 괜찮다고 하면 정말 괜찮은 것이겠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그날 밤 철수는 잠자리에 누워 45년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시골에서 만나 서울로 올라와 함께 고생하며 이 모든 것을 일궈낸 영희. 두 아들을 낳아 훌륭하게 키워낸 그녀가 있었기에 오늘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어요. 은퇴 후에는 영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지금까지 부족했던 관심을 보상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요즘 영희가 자꾸 달라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지도 않고 대화도 별로 없었어요. 혹시 갱년기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아니면 자신이 너무 일에만 신경 써서 영희에게 소홀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오랜만에 집에서 여유롭게 아침을 먹으려 했죠. 하지만 영희는 또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모임이에요? 철수가 물었어요. 네, 주말이니까 친구들이랑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볼 거예요. 영희의 대답이었죠. 그런데 화장을 하는 모습이 평소보다 더 정성스러웠습니다. 마치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럼 나도 오랜만에 대식 이용하고 골프나 치러 가야겠네요. 철수가 말했죠. 그러세요. 저도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은 각자 해결해요. 영희가 서둘러 나갔습니다. 철수는 혼자 남아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언제부터인가 따로따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어요. 김대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0년 지기 친구였죠. 대식아, 골프 칠래? 좋지, 오랜만이네. 몇 개월 만이야? 대식이 반가워했어요. 요즘 영희 씨는 어때? 건강하시지? 응, 그런데 요즘 친구들이랑 모임을 자주 다녀. 철수가 말했죠. 그래, 그럼 좋은 일이네. 우리 마누라는 집에만 있어서 걱정이야. 대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골프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교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예전에는 골프를 치러 갈 때마다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은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영희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어요. 골프장에 도착해서 라운딩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홀에서 티샷을 날렸어요. 공이 페어웨이 한가운데로 시원하게 날아갔죠. 야, 오늘 컨디션 좋네. 대식이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영희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죠. 정말 친구들과 쇼핑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한다니. 하지만 요즘 영희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어요. 예전의 영희가 아닌 것 같았죠. 철수야, 뭔가 걱정이 있나? 대식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철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속마음을 숨길 수는 없었죠. 50년 지기 친구 앞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일로 친구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의 골프는 평소보다 점수가 좋지 않았습니다. 집중이 안 되어서 실수를 많이 했어요. 대식이도 걱정스럽게 쳐다봤죠. 철수야, 정말 괜찮아? 응, 그냥 몸이 좀 피곤한 것 같아. 철수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계속 커져갔어요. 집에 돌아가면 영희와 진지하게 얘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45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철수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45년 인생에 정말로 큰 지진이 일어나려 하고 있다는 것을. 골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철수는 계속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 없었어요. 영희에 대한 의심이 자꾸 커져갔죠. 하지만 45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영희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시계를 보니 저녁 9시였죠. 쇼핑과 영화를 본다고 해도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철수는 거실에 앉아 TV를 켰어요. 하지만 내용이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죠. 온 신경이 현관문 쪽에 쏠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 11시가 넘었어요. 그제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다녀왔어요. 영희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였어요. 철수는 영희를 맞으러 현관으로 나갔죠. 그런데 영희의 모습이 좀 이상했습니다. 화장이 번져 있었고 옷도 조금 구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죠. 쇼핑 많이 했어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네, 친구들이랑 백화점도 가고 영화도 봤어요. 영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쇼핑백은 보이지 않았죠. 쇼핑백은 어디 있어요? 아,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안 샀어요. 영희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철수는 뭔가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영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영희를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영희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일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죠. 4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요일이면 함께 교회도 가고 점심도 같이 먹곤 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었죠. 영희는 또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요일에도 모임이 있어요? 철수가 물었어요. 네, 등산 가기로 했어요. 영희가 대답했죠. 하지만 등산복을 입지 않고 평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희 씨, 정말 등산 가는 거예요?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영희가 당황하는 것 같았죠. 옷차림이 등산하러 가는 것 같지 않아서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아, 등산 후에 식사도 할 거라서 좀 예쁘게 입었어요. 영희가 변명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철수는 확신했습니다. 영희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영희가 나간 후 철수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직접 추궁해야 할까? 아니면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할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때 장남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아버지야.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시간 있으면 좀 만날 수 있을까? 철수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진우는 변호사답게 눈치가 빨랐죠. 아버지,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응,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1시간 후 진우가 집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철수는 진우에게 영희의 최근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주 외출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낯선 향수 냄새 등을요. 진우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아버지, 혹시 어머니를 미행해 보신 적 있으세요? 미행? 그런 건 못하겠어. 45년을 함께 산 사람을. 철수가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제가 사립탐정을 알고 있어요. 한번 의뢰해 볼까요? 사립탐정까지 쓸 일인가? 철수가 망설였어요. 아버지, 이런 일은 확실히 하는 게 좋아요. 진우가 설득했죠. 만약 오해라면 그냥 넘어가면 되고,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미리 대비해야 해요. 결국 철수는 진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립탐정에게 영희를 조사해달라고 의뢰했어요. 며칠 후 사립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철수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사립탐정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사진들을 내밀었습니다. 부인께서 이 남자와 만나고 계십니다. 사진 속 영희는 한 남자와 함께 있었어요.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어깨에 기대는 모습, 연인처럼 보이는 사진들이었죠. 철수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45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이 남자가 누구죠? 철수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정재호라는 사람입니다. 나이는 55세 정도로 보이고요. 사립탐정이 설명했어요. 대한그룹 부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재벌가 사람이라고요? 철수가 놀랐어요. 네, 그런데 정확한 신원은 더 조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서 만나요? 주로 강남의 고급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만납니다.
사립탐정이 더 많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일주일에 3-4번 정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철수는 사진을 보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영희가 아니었어요. 사진 속 영희는 마치 젊은 연인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6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립탐정이 물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철수가 말했어요. 그 남자가 정말 재벌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 주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수는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자신이 읽어놓은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건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영희는 태연하게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여보 오셨어요? 저녁 준비하고 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철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죠. 영희의 미소가 가짜로 보였고 다정한 말투도 연기로 들렸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영희가 물었어요. 회사 일 때문에 나갔다 왔어요. 철수가 대답했죠. 거짓말이었지만 영희에게 들킬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고문 같았어요. 평소처럼 영희가 준비한 밥상을 받으며 철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죠. 이 모든 것이 거짓일까? 45년 동안 믿어온 사람이 나를 배신한 것일까? 밥맛이 없었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밥알 하나하나가 모래 같았어요. 여보, 밥을 안 드시네요. 입맛이 없으세요? 영희가 걱정하는 듯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철수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영희의 그런 관심조차 가짜로 느껴졌죠. 저녁 식사 후 영희는 드라마를 보겠다며 거실로 갔습니다. 철수는 서재로 들어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어떻게 해야 할까? 직접 따져 물어야 할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까? 그때 영희의 핸드폰에서 문자 소리가 났습니다. 영희가 급하게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철수는 불안한 마음에 화장실 문 앞으로 갔습니다. 영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내일 봐요. 기다릴게요. 영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연인에게 하는 말투 같았어요.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벌컥 열었어요. 누구와 통화해요? 영희가 깜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보. 누구와 통화했냐고 물어봤어요. 철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친구예요. 친구랑 통화했어요. 영희가 당황하며 대답했죠. 어떤 친구요? 그냥 여자친구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거짓말만 듣게 될 테니까요. 그날 밤 철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영희는 금세 잠든 것 같았지만 철수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45년 동안 함께 누워온 이 침대가 이렇게 불편할 줄은 몰랐죠. 옆에 누워있는 영희가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악몽을 꾸었죠. 영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자신을 비웃는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또다시 외출 준비를 했어요. 오늘도 나가세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네, 병원에 가야 해요. 영희가 대답했어요. 병원? 어디가 아프세요?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그런데 영희의 차림이 병원에 가기엔 너무 화려했습니다. 새로 산 듯한 원피스에 액세서리까지 했어요. 철수는 또다시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죠. 병원이 어디예요? 같이 가도 될까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여자 병원이라서. 영희가 황급히 대답했어요. 혼자 가는 게 편해요. 그리고 서둘러 나가버렸죠. 철수는 영희가 나간 후 바로 사립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도 미행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녁에 사립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오늘은 좀 다른 곳에서 만났습니다. 어디서요? 강남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철수의 심장이 철렁했어요. 혹시 그 남자가 살고 있는 곳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립탐정의 대답이었어요. 오늘은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있었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5시간 동안 오피스텔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뻔했죠. 사진은 있나요? 네, 들어가는 모습과 나오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가져다 주세요. 1시간 후 사립탐정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영희가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저녁에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나올 때 영희의 옷이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머리도 조금 헝클어져 있었죠. 철수는 사진을 보며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영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6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는 매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립탐정이 물었습니다. 정재호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떤 사람인가요? 겉으로는 재벌가 3세라고 하지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립탐정이 설명했어요. 대한그룹에 직접 확인해본 결과 정재호라는 부회장은 없다고 하더군요. 철수는 놀랐습니다. 그럼 가짜라는 얘기인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주세요. 철수가 말했어요. 그리고 언제 둘이 만나는지도 미리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수는 분노와 허탈감이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45년 동안 믿어온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그것도 가짜 재벌에게 속아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니.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 집에 도착하니 영희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머, 여보 오셨어요? 오늘 병원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영희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검진 결과는 어땠어요? 철수가 시험해보듯 물었습니다. 다 괜찮대요. 건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영희가 웃으며 대답했죠. 하지만 철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병원에 간 게 아니라 오피스텔에서 5시간을 보냈다는 것을요. 그럼 다행이네요. 철수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철수는 사립탐정으로부터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정재호가 정말로 가짜 재벌이라는 것이었죠. 회장님, 확실히 조사했습니다. 사립탐정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 사람은 대한그룹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예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본명은 김재호이고 과거에 여러 번 사기 전과가 있어요. 사립탐정의 말에 철수는 어이가 없었어요. 사기꾼이라고요? 네, 주로 중년 여성들을 상대로 한 결혼 사기를 해왔습니다. 철수의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영희가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사립탐정이 계속 말했어요. 내일 저녁에 둘이 만나기로 했는데 좀 특별한 약속인 것 같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종로구에 있는 궁중한 정식이라는 고급 한정식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철수는 그 집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이나 재벌들이 중요한 모임을 가질 때 이용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정재호가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걸 들었는데 사립탐정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내일 일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더군요. 철수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제가 가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수가 결심했어요.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괜찮아요. 45년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저녁, 철수는 궁중한 정식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죠. 한정식집에 도착해서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영희와 정재호가 올 시간까지 30분 정도 남아있었어요. 철수는 긴장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7시가 되었어요. 한정식집 입구로 영희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 남자와 함께 있었죠. 정재호였습니다. 철수는 숨을 죽이며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영희의 모습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화장도 진하게 했어요. 마치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는 것 같았죠. 정재호도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특별실로 안내받았어요. 철수는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옥구조라서 소리가 조금 새어나왔어요. 영희 씨, 오늘 정말 예쁘네요. 정재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요, 재호 씨. 영희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평소에 철수에게 하는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죠. 마치 소녀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영희가 말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좋은 곳에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정재호가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들었어요. 영희 씨, 저와 진짜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생각이 있으세요? 정재호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하고 저와 결혼하는 거예요.
정재호의 말에 철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결혼까지 얘기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4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영희가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 씨, 남은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정재호가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재벌가 3세예요.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박철수 씨는 이미 늙었잖아요. 70살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정재호의 말에 철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쉽게 말하다니. 저와 함께하면 재벌가 부인이 될 수 있어요. 정재호가 계속 말했어요. 고급 승용차도 타고 명품 옷도 사고 해외여행도 마음껏 다닐 수 있어요. 영희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박철수 씨한테 직접 얘기할게요. 정재호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이혼에 응하면 100억을 주겠다고요. 100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순간 철수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45년 결혼 생활을 100억에 팔라는 것이었죠. 100억이면 정말 큰 돈이네요. 영희가 감탄했습니다. 그 정도면 철수 씨도 만족할 거예요. 하지만 직접 말하기가 좀. 영희가 걱정하는 듯 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정재호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내일 박철수 씨한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할게요. 철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한정식 집을 나왔어요. 밖에 나와서야 숨을 크게 쉴 수 있었죠.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자신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다니. 그것도 사기꾼과 함께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정재호가 연락해오면 어떻게 할까? 일단 진우에게 상의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영희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우야, 급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내일 어머니 상간남이 나한테 연락할 거야. 철수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100억을 주고 이혼하자는 제안을 할 거라고요. 아버지, 정말요? 진우가 놀랐어요. 100억이라니. 그 사람이 정말 그런 돈이 있을까요? 그게 문제야. 그놈이 가짜 재벌이거든. 철수가 사립탐정의 조사 결과를 설명했어요. 그럼 사기꾼이네요. 맞아. 그런데 어떻게 100억을 줄 수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진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일단 만나보세요. 만나? 네, 어떤 수작을 부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진우가 제안했어요. 그리고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변호사로서? 네, 혹시 모르니까 법적인 문제도 체크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오후 정말로 정재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회장님. 정중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대한그룹 부회장 정재호라고 합니다. 철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어요. 누구시죠? 영의 부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재호가 말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데요? 전화로는 좀 그렇고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가 장소를 제안했어요. 역시 궁중한 정식이었죠. 내일 저녁 7시에 어떠세요? 좋습니다. 철수가 응답했어요. 그런데 제 아들도 같이 가도 될까요? 변호사라서요. 아, 그러시군요. 괜찮습니다. 정재호는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철수는 진우와 함께 궁중한 정식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긴장하지 마세요. 진우가 달랬어요. 저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정식집에 도착하니 정재호와 영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철수와 영희가 마주보는 순간 공기가 차갑게 변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박 회장님. 정재호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저는 대한그룹 부회장 정재호입니다. 철수는 정재호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옷차림이나 태도가 그럴듯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쪽은 제 아들 진우입니다. 철수가 소개했어요.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정재호가 진우에게도 인사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조금 굳어졌죠. 앉으시지요. 정재호가 말했습니다. 네 사람이 전통 한옥의 온돌방에 앉았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영희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철수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죠.
박 회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가 입을 열었어요. 영의 부인과 저는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첫 마디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정재호가 계속 말했어요. 물론 박 회장님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철수가 물었습니다. 보상을 해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정재호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100억이라는 숫자가 나오자 진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100억이요? 네, 현금으로요. 정재호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박 회장님 회사 규모를 생각하면 적지 않은 돈 아닙니까? 정재호의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철수를 깔보는 투였어요. 재벌가 3세가 하는 제안이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철수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상황을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어요. 영희 씨도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어 하십니다. 정재호가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재벌가 부인으로 말이죠. 영희가 고개를 들어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미안함이 보였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보였어요. 여보, 미안해요.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호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 맞다는 거예요? 철수가 물었어요.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아야죠. 45년을 함께 산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에요. 하지만 영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0억이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정재호가 끼어들었어요. 박 회장님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인생이라고요? 70세면 이제 은퇴할 나이 아닙니까? 정재호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젊은 여자 찾아서 재혼하셔도 되고요.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어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진우가 정재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 부회장님, 100억을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무슨 뜻입니까? 정재호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현금 100억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진우의 질문에 정재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계좌 이체인가요? 아니면 수표인가요? 진우가 계속 추궁했어요. 그리고 세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정재호는 점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혼 서류부터 작성하시죠. 정재호가 화제를 돌리려 했어요. 돈은 나중에 해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진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상한데요? 진우가 철수에게 속삭였어요. 100억을 준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니요. 철수도 의심스러워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정 부회장님, 혹시 정말로 100억을 줄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정재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대한그룹 부회장이에요. 그럼 확인해봐도 될까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대한그룹에 전화해서요. 정재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드디어 꼬리가 잡힌 것이었어요. 정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본 순간 철수는 확신했습니다. 이놈이 정말로 가짜라는 것을요. 왜 그러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진우가 정재호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정재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 지금 대한그룹에 전화해 볼까요? 진우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정재호가 급하게 말렸어요. 지금은 저녁 시간이라 연락이 안 될 거예요. 요즘은 24시간 콜센터가 있지 않나요? 진우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도 뭔가 이상하다는 듯 정재호를 바라봤어요. 재호 씨,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에요, 영희 씨. 아무 문제 없어요. 정재호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철수는 이제 직접 나서기로 했어요. 정 부회장님,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철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대한그룹 부회장이 맞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재호가 당황했어요. 제가 누군지 의심하신다는 건가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철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립탐정이 조사한 자료였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정재호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에 대한 신상조사서예요. 철수가 서류를 펼쳤어요.
본명은 김재호, 나이 55세.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재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7년 전까지 대한그룹 계열사 말단 직원으로 근무했죠. 철수가 계속 읽었습니다. 그 후로는 여러 차례 결혼 사기로 경찰서를 드나들었고요. 영희가 깜짝 놀라며 정재호를 바라봤어요. 재호 씨, 이게 사실이에요? 영희 씨, 저를 믿어주세요. 정재호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그건 모함이에요. 모함이라고요? 철수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럼 이것도 모함인가요? 범죄 경력 증명서였습니다. 정재호의 사기 전과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2018년 결혼 사기로 징역 1년, 2020년 사기로 징역 2년. 철수가 읽어주자 영희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재호 씨, 설마. 영희 씨, 저 말 좀 들어봐요. 정재호가 영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영희가 뿌리쳤어요.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벌가 3세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고요? 아니에요. 저는. 정재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더 이상 소용없었어요. 철수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럼 100억은 어디서 구할 거였나요? 그건 혹시 다른 피해자들에게서 뜯어낸 돈인가요? 철수의 추궁에 정재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경찰? 정재호가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경찰은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저는 정말로 영희 씨를 사랑해요. 정재호가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영희도 정재호를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 한 말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네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재벌가 부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도, 영희 씨,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고요. 영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든 거네요. 철수는 영희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명히 영희도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45년 결혼 생활을 배신한 것이 용서되는 건 아니었죠. 영희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영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영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당신을 배신한 것도, 이런 사기꾼한테 속은 것도. 정재호는 상황이 완전히 틀어진 것을 보고 도망치려 했어요.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하지만 진우가 막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직 할 얘기가 많은데. 저는 정말 급해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진우가 이미 신고를 했던 것이었어요. 정재호의 얼굴이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정재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저도 살아야 해요. 하지만 철수는 냉정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생각 안 해요?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지 알아요? 2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정재호는 수갑을 차고 끌려갔어요. 영희 씨, 저를 잊지 말아요. 정재호가 끌려가면서 소리쳤지만 영희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한정식 집에는 철수, 영희, 진우만 남았습니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영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변명이 안 될 거라는 거 알아요. 철수는 영희를 바라봤어요. 6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기꾼의 달콤한 말에 넘어간 아내. 45년을 함께 살면서도 이런 모습이 있을 줄은 몰랐죠. 왜 그랬어요? 철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45년이 그렇게 의미 없는 시간이었나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영희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요? 네, 이제 늙어가는 게 무서웠어요. 영희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은 회사 일로 바쁘고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그냥 친구였어요. 영희가 변명했어요. 하지만 재호 씨가 저를 젊은 여자처럼 대해주니까. 그래서 좋았다는 거예요? 철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65세에도 연애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그 사기꾼한테 돈을 준 적 있으세요? 돈? 영희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돈요? 혹시 투자나 사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적 없나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아, 있어요.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얼마나요? 3억 정도. 철수와 진우가 동시에 놀랐습니다. 3억을 줬다고요? 사업 투자금이라고 해서. 영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재호 씨가 큰 사업을 한다고 해서 투자하면 10배로 불려준다고. 철수는 어이가 없었어요. 3억을 사기꾼한테 줬다니. 그것도 자신 몰래.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 적금이랑 보험 해약금이에요. 영희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아내가 자신을 배신한 것도 충격인데 3억까지 사기당했다니. 아버지, 진정하세요. 진우가 아버지를 달랬어요. 일단 집에 가서 차근차근 정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영희는 계속 울고 있었고 철수는 말이 없었어요. 진우만이 가끔 위로의 말을 건넸죠. 집에 도착한 후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철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45년 동안 쌓인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그래도 뭐예요?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3억을 사기당한 것도 모자라서 나까지 배신했잖아요. 영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진우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일단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현실적으로? 철수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이혼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얘기죠. 진우의 말에 영희가 깜짝 놀랐어요. 이혼? 어머니, 아버지가 원한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돼요. 진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불륜은 명백한 이혼 사유거든요. 영희가 철수를 바라봤어요. 여보, 설마 정말로 이혼하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철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영희가 무릎을 꿇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철수는 마음이 쉽게 돌아서지 않았어요. 4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며칠 후 철수는 혼자 오랜 산책을 했습니다. 한강공원을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로 이혼을 해야 할까? 아니면 용서하고 다시 시작해야 할까? 산책 중에 옛 친구 김대식을 만났습니다. 철수야, 웬일이야? 혼자 산책해? 응, 좀 생각할 일이 있어서. 철수가 대답했어요. 무슨 일인데? 표정이 안 좋아. 대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대식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영희의 불륜, 사기꾼 정재호, 3억 손실까지.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대식이 놀랐어요. 영희 씨가 그런 사람이었나? 나도 몰랐어. 45년 동안 같이 살면서도. 철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이혼을 해야 할지. 철수야, 내 생각에는. 대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시간을? 응, 지금은 너무 감정적이야. 대식이 조언했습니다. 몇 달 정도 따로 살아보면서 생각해봐. 따로 산다고? 영희 씨한테 친정에 가서 지내라고 해. 대식의 제안이었어요. 그동안 너도 마음을 정리하고. 철수는 대식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 결정하기에는 너무 감정적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서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영희 씨, 한동안 친정에 가서 지내세요. 친정에요? 영희가 놀랐어요. 왜요? 지금은 같이 있기가 힘들어요. 철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고 싶어요. 그럼 이혼하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철수의 대답에 영희는 더욱 불안해했어요. 몇 개월 후에 다시 얘기해요. 다음 날 영희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철수는 혼자가 되었어요. 아파트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어요. 더 이상 영희의 거짓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어요. 영희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혼자 사는 것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식사하고 저녁에도 혼자 TV를 보는 일상. 처음에는 쓸쓸했지만 이제는 나쁘지 않았죠. 그날 아침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정재호 사건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그 사기꾼이 다른 피해자들한테서 뜯어낸 돈이 발견됐다고 해요. 정말? 철수가 놀랐습니다. 네, 총 50억 정도 되는데요. 50억? 그중에 어머니가 준 3억도 포함되어 있고요. 진우가 설명했어요. 경찰에서 피해자들한테 돌려준다고 합니다. 철수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3억은 돌려받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진우가 계속 말했어요. 정재호가 숨겨둔 개인 재산도 상당하다고 해요. 개인 재산? 네, 과거에 부동산 투자로 번 돈이나 상속받은 재산 등이요. 철수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럼 정재호가 정말 돈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100억을 줄 수 있었던 건가? 일부는 가능했을 것 같아요. 진우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다른 피해자들 돈이었을 거고요. 며칠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철수도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으며 철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재호가 영희에게만 접근한 게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박 회장님, 정재호는 전문적인 사기꾼이었습니다. 검사가 설명했어요. 주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중년 여성들을 타겟으로 했죠. 그럼 영희도 그냥 타겟 중 하나였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검사가 파일을 보여줬어요. 부인의 정보를 미리 조사한 흔적이 있어요. 파일에는 영희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 45년 차, 남편은 중소기업 사장, 자녀 2명 모두 성공. 이런 정보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정보는 어떻게 얻은 건가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사람을 고용해서 조사한 것 같습니다. 검사가 대답했어요. 부인이 자주 가는 미용실, 마트, 병원 등을 다 파악했더군요. 철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영희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처음부터 사기를 칠 목적이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연애 감정 같은 건 전혀 없었고요. 정재호 입장에서는 그냥 일이었을 겁니다. 검사의 말에 철수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영희가 순진하게 속아 넘어간 것이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륜이 용서되는 건 아니었죠.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철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영희도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자신을 배신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날 저녁 진우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통화해 보셨어요? 진우가 물었어요. 아니, 아직.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연락도 안 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우울해하고 계신다고 해요. 진우가 말했어요. 친정에서도 걱정하신다고. 철수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영희가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한번 전화해 보시는 게 어때요? 진호가 제안했어요. 꼭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안부 정도만. 글쎄. 철수가 망설였어요. 저는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어요. 아버지 마음은 이해해요. 진우가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피해자인 건 맞잖아요. 피해자라고 해서 불륜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 아들들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철수는 혼자 회사 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철수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는 얘기를 했어요. 회장님,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이세요. 비서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철수가 물었어요. 네, 예전보다 편안해 보이세요. 정말로 그랬어요. 영희와 떨어져 지내면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줄어들었거든요. 더 이상 의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오랜 친구 김대식이 찾아왔습니다. 철수야, 어떻게 지내? 응, 그럭저럭. 혼자 사는 게 어때? 대식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철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오히려 편해. 정말? 응,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철수가 맥주를 따르며 말했어요. 영희가 거짓말하는 것도 안 봐도 되고. 그럼 아예 혼자 살 생각이야? 아직 모르겠어.
철수가 대답했어요. 일단 좀 더 지켜보려고. 영희 씨는 어떻게 지내? 잘 모르겠어. 연락 안 하고 있어. 그래도 한 번쯤은 얘기해봐야 하지 않을까? 대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결정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철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계속 이런 상태로 갈 수는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철수는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영희의 목소리였어요. 여보. 영희의 목소리가 놀란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철수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잘 지내세요? 네. 아니에요. 잘 못 지내고 있어요. 영희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철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한번 만나서 얘기할까요? 정말요? 영희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결정할 것들이 있으니까. 언제요? 이번 주말에 만나죠. 철수가 약속을 정했어요. 그런데 이혼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영희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알겠어요. 그래도 만나서 얘기해요. 주말에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영희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많이 힘들었나 봐요. 철수가 말했어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영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매일 당신 생각만 했어요. 후회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요. 철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영희가 눈물을 훔쳤어요. 제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야겠네요. 철수가 본론을 꺼냈어요. 계속 함께 살 것인지 아니면 이혼할 것인지.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용서받고 싶어요. 용서. 네, 다시 기회를 주세요. 영희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철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로 용서할 수 있을까? 45년 동안 쌓인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영희 씨, 솔직히 말해요. 철수가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재호와 만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영희가 당황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궁금해서요. 철수가 말했어요. 65세에 연애를 한다는 게 어떤 기분이었는지. 영희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좋았다고요? 네,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특별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영희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당신은 항상 일에만 신경 쓰고 저는 그냥 아내일 뿐이었거든요. 철수는 영희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자신도 영희에게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죠. 철수가 말했어요. 불만이 있으면 얘기했어야죠.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영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다른 남자를 만난 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각자 지난 45년을 되돌아보고 있었죠. 영희 씨. 철수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영희가 긴장한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봤어요. 이혼해요.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여보. 45년 동안 쌓인 신뢰가 무너졌어요. 철수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혼자 사는 게 더 편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영희 씨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철수가 영희의 말을 막았어요. 65세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영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살 수 있어요. 철수가 말했어요. 3억도 곧 돌려받을 거고 위자료도 충분히 드릴게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영희가 소리쳤어요. 45년을 함께 산 사람을 어떻게 버려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철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영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철수의 마음이 이미 굳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이혼 절차를 시작할 거예요? 영희가 체념한 듯 물었어요. 다음 주부터 변호사와 상의할 예정이에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절반씩 나누죠. 철수가 대답했어요. 공정하게 할게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거든요. 카페를 나오면서 영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저도 미안해요. 철수가 대답했어요. 좀 더 신경 써줬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그렇게 45년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보다는 아쉬움이 더 컸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었죠. 그날 밤 철수는 혼자 집에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45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슬프긴 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는 진짜 자신만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영희가 모든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어요. 재산도 절반씩 나누고 위자료도 합의하에 정했죠. 철수는 진우의 도움으로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자유네요. 진우가 말했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글쎄, 아직 실감이 안 나.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하지만 철수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었죠. 이혼이 확정된 지 일주일 후 철수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회사를 완전히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기로 한 것이었어요. 시골로요? 진호가 놀라며 물었어요. 왜 갑자기? 서울에서 계속 살고 싶지 않아. 철수가 말했어요.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 아들들은 걱정했지만 철수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충청남도에 있는 고향 마을에 작은 집을 사기로 했어요. 회사 매각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팔렸고 철수는 상당한 돈을 받았어요. 이혼 재산 분할과 합쳐서 총 150억 정도가 되었죠. 아버지, 이 돈으로 뭐 할 거세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글쎄, 아직 정하지 못했어. 철수가 대답했어요. 일단 시골에 가서 생각해 볼게. 시골로 이사하는 날 아들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아버지, 자주 연락드릴게요. 응, 걱정하지 마. 철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시골이 더 편할 거야. 고향 마을에 도착한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변해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고 노인들만 남아 있었죠. 철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마을 이장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서울서 잘 살다가 왜 내려왔어? 이제 나이도 들었고 해서요. 철수가 대답했어요.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서. 마을 사람들은 철수의 귀향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서울에서 성공한 사람이 돌아온다는 것은 마을의 자랑이었거든요. 철수가 산 집은 한옥을 현대식으로 개조한 것이었어요. 마당도 넓고 뒷산도 가까웠죠.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조금 큰 집이었지만 마음에 들었어요. 첫날 밤 철수는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맑은 밤하늘이었어요.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며칠 후 철수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두 도시로 떠나서 마을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도 줄어들고 가게도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었죠. 이래서는 마을이 사라질 것 같은데. 철수가 이장에게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이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점점 죽어가고 있어. 철수는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0억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마을을 위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철수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안을 했습니다. 펜션을 지어보는 게 어떨까요? 펜션?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이런 시골에 누가 와? 도시 사람들이 힐링하러 올 거예요. 철수가 설명했어요. 요즘 시골 체험이 인기잖아요. 하지만 돈이 많이 들 텐데. 제가 투자할게요. 철수가 말했어요. 마을 발전을 위해서요.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철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었거든요. 철수는 즉시 펜션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마을 입구 좋은 자리에 땅을 사서 펜션을 지었어요. 한옥 스타일로 지었지만 현대적인 편의시설도 갖췄죠. 총 10개의 방이 있는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6개월 후 고향 펜션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지만 점점 소문이 났죠. 서울에서 온 가족들, 젊은 커플들,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정말 좋네요. 서울에서 온 젊은 부부가 말했어요. 공기도 맑고 조용해서 힐링이 되어요. 철수는 손님들의 반응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펜션이 성공하면서 마을도 조금씩 활기를 찾았어요. 펜션 손님들이 마을에서 농산물을 사가고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죠. 할머니들이 만든 전통 음식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철수야, 정말 고마워.
이장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내 덕분에 마을이 살아나고 있어. 철수는 펜션 운영을 하면서 새로운 재미를 발견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즐거웠어요. 도시에서 바쁘게 살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죠. 어느 날 저녁 펜션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70대 할머니 혼자서 온 것이었어요. 할머니 혼자 오셨어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네,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셔서요. 할머니가 쓸쓸하게 말했어요. 혼자 있기가 너무 적적해서 여행을 나왔어요. 철수는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혼자 지내는 처지였거든요. 여기서 편히 쉬다 가세요. 고마워요, 사장님.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사장님도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혼했어요. 철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러셨구나. 할머니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세상에는 그런 일이 많다던데. 며칠 동안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철수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과 대화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할머니가 떠날 때 말했습니다. 사장님,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요? 네, 자유롭잖아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남은 인생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할머니의 말이 철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펜션을 운영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마을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펜션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일자리가 생겼고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가게들도 다시 문을 열었죠. 철수야, 내가 마을의 은인이야. 이장이 감격하며 말했어요. 내 덕분에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어. 철수는 펜션 운영 외에도 다른 사업들을 시작했습니다. 농산물 직판장도 만들고 체험 농장도 운영했어요. 도시 아이들이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죠. 마을은 점점 활기를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진우와 진호가 가족들과 함께 펜션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 사시네요. 진우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 철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랬나 보네. 할아버지, 여기 너무 재미있어요. 손자가 뛰어와서 말했어요. 염소도 보고 토끼도 봤어요. 철수는 손자를 안아주며 행복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진짜 행복이구나.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바비큐 파티를 열었어요.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아버지, 혹시 어머니 소식 들으셨어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연락 안 하고 있어. 철수가 대답했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가끔 연락한다고 해요. 진우가 말했어요.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계신다고. 철수는 잠시 영희를 생각했습니다. 미운 감정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만나고 싶지는 않았어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았죠. 아버지는 재혼 생각 없으세요? 진호가 또 물었어요. 재혼? 철수가 웃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야. 요즘은 황혼 재혼도 많다던데요. 나는 혼자가 편해.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서 좋아. 아들들은 아버지가 진심으로 행복해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혼 직후에는 걱정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활기차 보였거든요. 며칠 후 아들들이 돌아간 후 철수는 혼자 뒷산에 올랐습니다. 정상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평화로웠어요. 자신이 지은 펜션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농장에서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죠.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네. 철수가 혼잣말을 했어요. 2년 후 철수의 펜션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방송에도 나오고 여행 잡지에도 소개되었어요. 농촌 재생의 모범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죠. 마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인구가 늘었고 새로운 가게들도 생겼어요. 카페, 레스토랑, 수제 공방 등이 하나둘씩 문을 열었죠. 철수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아났어요. 관광객들이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철수는 이런 반응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150억을 투자한 보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철수는 펜션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3년을 되돌아봤어요. 45년 결혼 생활이 끝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지금은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삶이 더 자신다운 것 같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우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아버지 펜션이 올해의 농촌관광 우수 사례로 선정됐대요. 진우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시상식도 있다고 해요. 정말? 철수가 놀랐어요. 그런 큰 상을 받게 되다니. 아버지가 마을을 살린 공로를 인정받은 거예요. 일주일 후 서울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농림부 장관이 직접 상을 주었어요. 철수 씨의 노력으로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관이 치사를 했어요. 농촌 재생의 모범이 되고 있어요. 철수는 상을 받으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7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서 이런 상까지 받게 되다니. 인생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았어요. 시상식 후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공을 이루셨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철수가 대답했어요. 그냥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에요. 이혼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거라고 들었는데요. 네, 45년 결혼 생활이 끝나고 새로 시작했어요. 철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계속 마을을 위해 일할 거예요. 철수가 말했어요. 이 마을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생각이에요. 서울에서 시상식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영희와 함께 살았다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 불가능했을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손자 손녀나 돌봤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처럼 활기차고 보람찬 일은 못했을 것 같았죠. 마을에 도착하니 주민들이 환영해줬습니다. 철수야, 상 받았다며. 축하해.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그날 밤 마을 회관에서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철수의 수상을 축하해줬어요. 할머니들이 직접 만든 음식도 차려주고 젊은이들은 노래도 불러줬죠. 철수 씨,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들이 말했어요. 덕분에 마을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철수는 이런 따뜻한 정을 받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행복이었어요. 45년 결혼 생활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충만함이었죠.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네. 철수가 혼잣말을 했어요. 70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늦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것 같았어요. 집에 들어가서 오늘 받은 상패를 바라보며 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희녀는 정말 손해를 봤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혼잣말을 했어요. 재벌 3세 가짜한테 속아서 이런 대박을 놓쳤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영희도 잘 살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각자의 길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날 밤 철수는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70세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